4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여야 정치권 담당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총선 관련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김경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선 본투표 시작이 이제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야 모두 막판 지지층 결집 그리고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이 선거 전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키워드로 이 총선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접전지 골든 크로스 대 목표는 과반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외에는 새로운 여론조사와 발표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각 당 내부에서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 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를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 등으로 이 지역구 의석수 예상 최저치가 이 80석대라는 내부 분석에서 이 최근에는 관련 리스크가 제거됐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발언 논란 등이 지속되며 흐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이 자체적으로 55곳으로 꼽아왔던 경합지 가운데 이 수도권과 PK, 충청권 등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여당 중진들은 읍소 전략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은 이 여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 범야권의 압도적 과반이나 이 개헌 저지선인 200석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2년 정부 여당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사람과 동행할 수는 있어도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판세 예측을 정리하면 지역구 90석 정도 우세, 여기에 비례의석 20석을 더하면 이 100에서 110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판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차원 분석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이 110곳이다 이런 평가는 유지를 하되 최대 목표가 과반 151석, 또 더 바란다면 민주당 단독 과반이면 좋겠다 이런 희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50곳 이상인 박빙 지역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선거 막판까지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읍소 작전, 눈물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일까지입니다. 네, 선거 막바지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의 선거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28% 두고 동상이몽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의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역대 최고치에는 못 미쳤지만 역대 총선 가운데선 가장 높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이제 3명이 투표를 이미 한 셈이고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사전 투표율 중에 가장 높았던 지난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만큼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같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은 거야 심판론 그리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보수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등 우호적인 신호라는 건데요. 이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높고 또 대구가 가장 낮다는 이 지자체별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이 직전 총선과의 투표율 증감 비율을 봐야 한다며 이 각 당의 강세 지역 사전투표율 높낮이를 가지고 이 여야 유불리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석들과 관련해서 또 야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30%를 넘은 게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총선 대비 5% 이상 투표율이 상승한 곳이 호남과 수도권이라면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당 지지층도 이른바 샤이 보수도 결집을 하겠지만 야당 지지층 이른바 샤이 민주층도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본 투표율이 65에서 70% 사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는데 음모론도 좀 고개를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서울 은평구 선관위 CCTV 영상이 퍼졌는데요. 이 사전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보관함 안에 넣는 모습을 겨냥해 이게 부정선거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수십만에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선관위 입장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는 이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하면 원 주소지의 선관위로 투표용지를 보내야 하는데 용지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 등기 우편을 통해서 발송이 되고 이 과정에는 경찰관이 동행을 합니다. 선관위 설명은 그렇게 도착한 봉투를 보관함에 옮기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정당 추천위원 2명도 함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면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게 된 것도 이번 총선부터는 누구든지 별도 절차 없이 사전투표용지 보관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 세 번째, 이 수도권의 화력 집중으로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자, 이 여당 상황부터 먼저 보자면 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이 경기와 인천 11곳에서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은 이 범야권의 200석이 돌아가면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이 국회에서 사명권을 행사하도록 바꿀 수도 있다며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조국 친위대 같은 200석이기에 이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선대위 회의를 한 뒤에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7번째로 찾아서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는 서울 영등포와 동대문, 종로 등 후보를 지원하고 이어서 인천에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유세 현장에서 시비를 거는 등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고 또 투표권자 실어 나르기 등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삼지대 일정도 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마포와 충청권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요. 새로운 미래는 서울 성동, 동대문구, 마포구를 찾아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개혁신당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은 경기도 김포와 군포, 하남과 서울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